먹기 전. 멀고 먼 옛날 남쪽 바다에 한 용왕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은 까닭을 알 수 없는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몸져 누워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왕님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과인의 병이 하루하루 더해만 갈 뿐 조금도 낫지를 않구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 누구든지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무슨 상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리겠소. 그러자 잉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의사를 불러다가 약을 쓰실 도리밖에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용왕님은 그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우리 용궁에는 과인의 병을 고칠 자가 없는즉 누구든지 어서 사람 사는 세상에 나아가 용한 의사를 불러오도록 조처하라. 용왕님의 명령으로 한 신하가 곧 사람 사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용왕님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용한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데리러 간 신하는 의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왕님은 신하들도 어서 사람 사는 세상에 의사가 와서 용왕님을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용왕님의 신하와 함께 의사가 왔습니다. 용궁은 의사를 맞아 활기가 넘쳤어요. 용왕님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듯이 보였기 때문이죠. 의사는 용왕님의 병을 진찰하고 나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용왕님의 병은 너무 편하여 생긴 병입니다. 뭐라고? 너무 편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렇소. 그래서 약이 없습니다. 그러자 용왕님은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죽어야 가야 한단 말인가? 병이 꼭 낫지 않아도 좋으니 무슨 약을 써야 좋을지 그것만이라도 일러주게 어서. 정 그러시다면 약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약이 있다고? 그게 뭔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 사는 육지에 가면 토끼라는 짐승이 살고 있지요. 그 짐승의 간을 구해 쓰시면 병이 깨끗이 나으실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용왕님은 당장의 신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장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도록 하여라. 비록 못나기는 하였습니다만 제가 가서 토끼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먼저 천년 묵은 문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그대에게 크게 상을 내리겠노라. 용왕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문어가 곧 토끼를 잡으러 육지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급히 달려와 문어를 꾸짖었습니다. 몸은 커냐 커도 소견이 아주 좁구려. 당신이 어찌 그런 큰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이 육지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당장 당신을 잡아 회를 처먹고 말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천녀묵은 별주부 자라였습니다. 자라의 말에 문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별주부야, 말 조심하십시오. 접시같이 생긴 당신이야말로 당장 잡혀가서 삶아 먹히고 말 거요. 그러자 자라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내가 둥실둥실 물 위에 떠오르면 소뚜껑 같아 남의 눈에 띌 리가 없소. 신하들은 모두 자라의 말이 그럴듯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어도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주부, 네 말이 옳다. 그대는 곧 육지로 떠나 토끼를 잡아다가 내 병을 낫게 해다오. 용왕님은 흐뭇해하면서 자라에게 술까지 권했습니다. 자라는 곧 육지로 떠날 채비를 했죠. 그러나 막상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왕님은 곧 화가에게 명하여 토끼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오게 했어요. 빨간 두 눈, 쫑긋한 두 귀,
보드라운 털, 날씬한 네다리에 뭉툭한 꼬리. 토끼는 아주 어여쁜 짐승이었어요. 별주부 듣거라. 이 그림과 똑같은 토끼를 하루빨리 잡아오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게는 큰 상을 내리고 네 자손에게까지 대대로 벼슬을 내리겠노라. 토끼의 그림을 받아든 자라는 마침내 육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푸른 물결 얼마쯤 헤엄쳐 갔을까? 앞을 보니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죠. 옳지, 저것이 육지구나. 자라는 바위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바위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토끼라는 짐승이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토끼야 산에 살지. 산으로 가보게. 자라는 노인과 작별하고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때는 마침 화창한 봄이었어요. 산 기슭에는 가지각색의 꽃이 만발했습니다. 흰나비, 노랑나비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아다녔고 시냇가에는 물이 오른 수양버들이 산들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자라는 산을 향해 기어가다가 큰 짐승을 만났습니다. 머리에 뿔이 돋고 온몸이 누르스름한 황소였어요. 자라는 황소 곁으로 다가가서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말씀 좀 물어봅시다. 토끼라는 짐승이 어디에 삽니까? 내가 이제 너무 늙어서 요새는 산에 사는 짐승들을 통 만나보지 못하였다네. 자라는 또다시 기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잔디밭에 웬 짐승이 누워 있었어요. 토끼보다는 귀가 짧고 꼬리가 긴 짐승이었죠. 자라는 그 짐승 곁으로 다가갔어요. 해가 높이 떴는데 웬 잠을 아직까지 자나? 자라의 말에 그 짐승은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나의 단잠을 깨우는 게 누구냐? 바닷속에 사는 별주부라네. 자네의 이름은 뭔가? 내 이름은 개라고 하지.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어 한 집에서 살아간다네. 나는 우리 용왕님 병에 쓸 토끼를 잡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토끼 있는 곳을 좀 가르쳐주지 않겠나? 얼마 전에 토끼를 만나긴 했지. 그런데 그놈이 하도 겁쟁이라 내가 잡아먹을까봐 미리 저 산속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네. 그 후로는 못 만났어. 아마 저 산속에 있을 걸세. 자라는 다시 산속으로 가는 도중 목이 몹시 말라 물을 먹으려고 개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웬 짐승이 무엇인가 잔뜩 차려놓고 꾸벅꾸벅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달이라는 놈이 저희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중이었어요. 수달아, 참 오랜만이다. 자라와 수달은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별주부, 무슨 일로 이렇게 끝까지 왔나? 우리 용왕님께서 병원이 대단하신데 토끼의 간을 써야만 낫는다고 하질 않겠나. 그래서 토끼를 사로잡아 가려고 왔지. 토끼는 어딨나? 아이고, 힘든 일을 맡았군. 제사에 쓸 과일을 찾아다니다 토끼를 만났었다네. 풀잎을 뜯어먹고 있었으니까 얼른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자라는 수달과 헤어져 산속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자니 머리에 아름다운 뿔이 난 짐승이 향기로운 풀을 뜯어먹고 있었죠. 자라는 그 짐승 곁으로 다가가서 공손히 절을 하고 은근히 물었어요. 이런 산속에서 향기로운 풀을 먹고 사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내 이름은 사슴이라오. 그런데 당신은 누군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그러자 자라는 사슴의 귀에다 입을 대고 용왕님의 병에 쓸 토끼를 잡으러 왔다고 속삭였어요. 그럼 어서 가서 찾아보. 자라는 또 산속으로 헤맸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절벽 위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커다란 짐승을 만났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는 바다에 사는 별주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허허, 산속의 왕인 나를 모르다니. 내가 한번 소리를 질렀다 하면
온 산이 흔들흔들하고 바위가 와르르 무너지지. 그리고 내가 크게 숨을 쉬면 풀과 나무가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떤단 말이지. 이만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테지. 그럼 당신이 바로 소문에 듣던 호랑이님이시군요. 그렇다. 내가 바로 산속의 왕, 호랑이다. 자라는 굽실굽실 절을 하고 나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산속의 왕이니까 토끼 한 마리쯤 잡는 건 문제 없겠죠? 토끼를 좀 잡아주십시오. 자라는 간절히 청했습니다. 겁쟁이 토끼는 나만 보면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린단다. 잡아주고 싶어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산 위로 어슬렁어슬렁 올라가 버렸어요. 자라는 다시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또 짐승을 만났죠. 꼬리가 9 달린 여우였어요. 오래 묵은 여우는 꾀가 많다고 자라는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우라면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라는 여우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여기까지 온 까닭을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바다에 사는 별주부입니다. 토끼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토끼를 사는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본디 의심이 많은 여우는 자라의 말을 쉽사리 들어주지 않고 엉뚱한 말로 둘러붙였습니다. 이따금 토끼를 만나긴 하지만 집에까지 따라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네. 그래서 어디 사는지 나도 몰라. 자라는 꽤 많은 여우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얼른 품속에서 진주를 꺼내 여우에게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우는 해죽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는 너무 서먹서먹해서 말을 못하였지만 이제는 친해졌으니 알려주겠네. 여우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저 건너 흰 구름이 떠있는 아래 조그만 언덕이 보이지? 그 언덕에 나무가 두 그루 있고 그 옆에 바위가 있다네. 그 바위 밑이 바로 토끼 집이지. 토끼 집을 알게 된 자라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우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어떻게 잡지요? 토끼는 겁이 많고 약은 놈이라 그리 만만치 않을걸?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슬쩍 가버렸어요. 육지에는 잘난치 않은 놈이 너무나 많구나. 토끼를 만나면 마구 치켜 세워줘야지. 자라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토끼집을 찾아갔습니다. 토선생 계십니까? 토끼는 밖으로 깡충깡충 뛰어나와서 물었어요.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바다에 사는 별주부 올시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나왔다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만나 뵙고 싶어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습니까, 별주부님? 참 반갑습니다. 나는 경치가 아름다운 이곳에서 불로초나 뜯어먹으며 한가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토끼가 이렇게 말하자 자라는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토선생 거짓말 그만하시오. 나를 아주 바보로 하십니까? 아, 토선생은 겨울에도 굴 속에서 숨어 지내나 봄이 와야만 밖에 나와 풀잎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독수리라도 나타난다면 그대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자라는 잠시 토끼 눈치를 살피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여름철이면 농부가, 가을철이면 매가 노리는데 어떻게 불로초나 뜯으며 편히 지낸다고 하시오? 자라의 말에 토끼는 풀죽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좀 지나치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지요. 그럼 당신이 사는 바닷속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사는 용궁은 온통 보석으로 꾸며져 매우 류리하지요. 그곳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잔치를 벌여 춤과 노래로 시간을 보낸답니다. 자라의 말에 토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런 데서 살게 됐을까? 그러자 자라가 토끼에게 말했어요. 가엾은 토선생, 그러니 날에 따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바닷가로 가십시다.
그러면 용왕님께서는 선생을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높은 벼슬도 내리실 거예요. 마침 그때 갑자기 바위 밑에서 한 짐승이 튀어나오며 말참견을 했습니다. 내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다. 이 어리석은 토끼야, 내 말을 좀 듣거라. 네가 낯선 물속에 들어가 무슨 벼슬을 한다는 거야. 헛된 욕심일랑 버리고 분수에 맞게 정든 이곳에서 살 생각이나 해라. 너구리의 말이었어요. 일이 잘 되어가려는데 회방을 놓았습니다. 자라는 분통이 터졌죠. 그러자 내색을 하였다가는 토끼가 당장 눈치를 챌 것이므로 자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용왕님의 명을 받고 토선생을 모셔다가 용왕님 곁에서 일을 보도록 하려고 왔는데 왜 그러시오? 그리고 나서 자라는 못 이기는 체하고 토끼를 업고 용궁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이윽고 용궁에 다다르자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용궁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용왕님께서 가서 모시고 왔다. 내가 말씀을 올리고 올 테니까. 자라가 용왕님께 가자 용왕님이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토끼를 잡아왔느냐? 예, 저 방에 잡아다 놨습니다. 오, 그래. 그럼 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어디 한번 보자. 용왕님의 말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우르르 몰려가 토끼를 꽁꽁 묶어왔어요. 토끼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얼마 후 토끼가 정신을 차려보니 높은 자리에 용왕님이 앉아있고 그 양쪽에는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윽고 용왕님이 토끼와 신하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병을 얻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내 병을 고칠 약은 네 간밖에 없다기에 너를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니 기꺼이 내 병을 낫게 해다오. 여보아라, 어서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어라.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용왕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칼과 도끼를 든 신하들이 우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의 머리에 한 꾀가 떠올랐어요. 용왕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니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제 간은 무슨 병에든지 잘 드는 약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나 제 간을 달라고 조르는지 귀찮아서 간을 꺼내서 감추어주고 다닌답니다. 자라 선생님께서 귀뜸만 해주었어도 간을 가지고 왔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럼 할 수 없다. 풀어줄 테니 자라와 함께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 용왕님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토끼를 대접했습니다. 술상 앞에서는 물고기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어요.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잠을 잔 토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용왕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용왕님의 병환이 급하시오니 한시바삐 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앞으로 호강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스럽고 가슴이 뛰어 어젯밤에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였습니다. 토끼의 말에 용왕님은 흐뭇한 듯 빙그레 웃음을 뜨고 자라에게 말했죠. 어서 토선생을 모시고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 용왕님은 진주 200개를 토끼에게 주었습니다. 자, 얼마 안 되지만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오. 용궁을 떠난 토끼와 자라는 무사히 육지에 닿았습니다. 땅 위로 껑충 뛰어내린 토끼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뻐했습니다. 보다 못한 자라가 토끼에게 말했어요. 어서 가서 간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자 토끼는 배를 움켜쥐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 토선생은 누구를 놀리는 거야? 어리둥절해진 자라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여전히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습니다. 뱃속에 붙어있는 간을 어떻게 꺼내다 넣었다 한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너희들을 속여 목숨을 건진 것이다.
너에게는 속은 생각을 하면 당장 너를 죽여도 시원치 않겠지만 나를 업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였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토끼는 자라를 한번 흘낏 쳐다보고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서 돌아가서 용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목숨이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억지로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자, 그럼 잘 가거라.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토끼는 말을 마치자 숲속으로 깡충깡충 뛰어 달아나 버렸어요. 자라는 토끼를 붙잡으려고 부랴부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토끼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라는 억울하여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가 자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별주부야, 그만 울고 내 말을 듣거라. 용왕님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지극하여 내가 신비한 약을 주겠다. 이러면서 한 도사가 소매 속에서 약을 꺼내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서 용왕님께 드려라. 도사는 자라에게 신비한 약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라는 황송하여 엎드려 절을 했죠. 자라에게 약을 건네준 도사는 금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금방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을까? 자라는 이렇게 생각하며 비로소 그 약을 보았습니다. 인삼같이 생긴 그 약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어요. 자라는 약을 가지고 영궁으로 용왕님을 생각하며 급히 떠났답니다.